네, 자, 오늘도 보이스룸 시작해 볼까요? 우와, 뚜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반가운 얼굴이네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선생님들? 네, 김 선생님도. 네. 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보이스룸을, 온라인 줌으로도 지금 같이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 모습은 당연히 보이스룸이니까 안 나오고요. 제 모습만 나가는데요. 어, 이야기를 진행한 것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계속 공유를 하고 있어요. IFS 치료를 조금 더 한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소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고요. 그거를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실명을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뚜띠 선생님이라든가 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요. 안젤라 선생님 이렇게 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거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뭔가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내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직접 다 얘기하기보다는 케이스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네. 웃기도 하고 하트도 날리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소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 드렸습니다. 네. 직접 목소리를 내서 인사하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전에 마이크 켜셨는데요, 소 선생님. 네, 제가 스피커로 초대를 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스피커를 켜달라고 하셔서 제가 켜드렸는데요, 지금 초대를 해드렸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닐까요? 아닌가요, 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네, 지금 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켜드렸는데, 네, 말씀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자, 뭔가 오늘, 질문이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 조금, 이야기를 해봐 주실래요? 오늘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카드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임모모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계시는데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오늘 뭘 얘기를 해 볼까요, 선생님들? 네, 뭔가 네네네. 안녕하세요. 우리 단골 손님 안젤라 선생님. 하여튼 능력도 안 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직도 맨날 들어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음.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 같이 얘기 나누고 생각해 봐요. 어떤 질문일까요? 네, 음, 오늘 그 강독 모임에서 외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네. 외부 그 시스템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잠깐만. 그걸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외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네, 있을 경우에 이제 외부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그 치유
과정을 좀,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음, 음. 예,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외부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음, 가족의 문제가 있다, 부부의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네. 부부 문제나 네, 가족 문제도 기입을 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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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경우에 네, 저희가 이제 가족 치료에서 사용하듯이 뭐 삼각관계라든가 가족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주면서 이제 가족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네, 혹시 이 내면 가족 치료 IFS에서는 뭐 어떤 규칙이나 어떤 뭐 이게 그 접근, 그러니까 치료 방법 뭐 이런 내용이나 이론 같은 게 따로 있는지 네.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거 바로 저희가 3차 강동 모임에서 할 내용이에요. 3차 강동 모임에서 그 내용이 가족에 대한 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 책에서 보면요. 가족에서 집 내려놓기 해서 295페이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오긴 할 텐데, 음,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IFS 치료 자체는 가족 치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가족 치료의 그 시스템 시어리라는 걸 들여와서 시스템적인 사고를 내면 안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도 아내라던가 남편이라던가 또는 뭐 다른 가족 관계라던가 그런 다른 시스템에도 적용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의 시스템도 보지만 더 확장된 규모의 부부 관계에서의 시스템, 가족 관계에서의 시스템 또는 뭐 직장 관계라던가 또는 뭐 더 확장된 관계라던가 그런 시스템을 보는 눈을 IFS 치료사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치료에서의 가족 규칙에 개입하거나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IFS 치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그거 플러스 IFS 치료에서 놓치지 않는 거는 그 부분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양육 간의 갈등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엄마는 아빠가 그렇게 엄격하게 훈육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고 양육을 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부부 갈등이 있고, 아이는 그 가운데서 계속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 가족이 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럴 때 그거를 부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랑 또는 아빠랑 엄마랑 또는 뭐 아이랑 뭐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엄마 아빠 사이, 아빠하고 아이 사이, 엄마하고 아이 사이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 사이를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족 치료에서의 개입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IFS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아빠, 엄마, 아이 안에도 각각의 셀프와 부분도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그걸 같이 봐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신의 훈육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런 보호자 밑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추방자가 있어서 이 그 추방자로 인해서 보호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훈육을 하려고 할까?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양육을 하려고 할 때 그 양육하려는 보호자 밑에 어떤 추방자가 있어서 그 추방자에 의해서 그 두 추방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추방자를 두려는 두려움을 가지고 양육하려는 보호자가 나타날까? 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사례가 남편은 어릴 때 굉장히 엄마 아빠한테 비난받고 욕먹고 혼나고 화나고 해서 아이한테 어떻게든 혼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러려는 남편. 그런 반면에 아내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한테 시간을 보내주지 않아서 아이한테 어떻게든
양육을 하고 따뜻하게 잘 대해주려는 아내. 이렇게 두 남편, 아내로 구성된 부부 치료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아이한테 조금 더 관심도 가지고 많이 놀아주고, 아이한테 시간도 보내주고, 아이가 뭔가 잘못할 때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남편이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계속 남편을 비난하거든요.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당신 이거 해야지.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그렇게 아이한테 뭔가를 잘 하는 걸 아내가 잘 서포트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어린 시절에 뭔가를 해도 엄마 아빠한테 비난받고 혼났던 그런 부분이 트리거 되면서 점점 더 위축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혼나고 야단맞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착한 아들이 됐는데 아들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라는 거에 또 분노를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위축되고 한 부분은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한테 나타나는 부분은 아이한테 뭔가 자꾸 거리를 두고 아이한테 인볼브하지 않고 점점 더 멀리하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회피하는 부분. 근데 그 이면에는 내가 아이한테 정말 그 분노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정말 화를 낼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남편, 아내가 있을 때 그걸 가족 규칙이나 그런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어떤 추방자가 있는지를 같이 봐나가고 그걸 개입하는 방식으로 IFS에서는 외부적인 시스템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강동 모임에서 예를 들었던 엄마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지금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이는 대학생인데 지금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같이 지내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힘든 거에 대해서 트리거가 될 때 아이가 도와줬으면 하지만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도와주지 못할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근데 이걸 지금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고 지금 대학생인데 대학생을 저는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이 개인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지금 집에 가서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계속 지금 이 대학생이 트리거가 되고 있거든요. 분노하는 부분이 트리거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 굉장히 성실하게 엄마가 원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 하는 착한 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착한 딸 부분이 열심히 해도 엄마가 자기한테 화내는 걸 듣고 비난하는 걸 들을 때 이 내담자 대학생 마음 안에 있는 '가치 없다. 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야.'라는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면서 화내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도 하지만 엄마한테 화도 올라오는, 이게 지금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이 대학생 내담자도 개입을 하지만 외부적인 시스템을 개입을 한다면 엄마를 초대해 와서 엄마가 자신 안의 부분을 느끼게 하고, 아,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엄마로서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내는 부분도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하려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고 모든 것을 잘해야지만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외부적인 시스템을 다루는 거죠. 그게 제가 시도했던 작업이고, 근데 중간에 강동 모임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완강하게 그건 네가 개인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재경 선생님? 아이고, 안젤라 선생님? 실명을 네. 얘기해 버렸다. 아니, 이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네. 이게 한 챕터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 챕터에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 잘 써진 책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잘 써진 책이고, 원서로 보면, 와, 이런 표현을 하다니, 멋지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참, 아쉽습니다. 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조금 제가 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내면 시스템이니 외부 시스템이니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카드에 대한 거를 다루기로 했는데 직접 질문하신 분은 안 들어오셔서 카드에 대한 거는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뭐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IFS 작업은 어쨌든 내담자가 자신 안의 부분과 연결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여러 다양한 부분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화내는 부분이든 유튜브를 보는 부분이든 그 부분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어떨 때는 쉬면서 유튜브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부당한 일을 겪으면 화도 나야 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 반성하는 비난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그게 나타나서 내가 일상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더 역효과가 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문제인 거라서 IFS 치료에서는 내가 주체로서, 내가 셀프로서 내 안의 부분들과 더 연결하고 부분들의 자원을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IFS 치료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있는지라는 걸 알아차리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아마 그게 나인 것처럼 아마 내가 그 부분인 것처럼 그 부분이 나 행세를 하게 될 거예요. 비난하는 부분이 나타나면 그 비난하는 부분의 목소리가 나를 압도하고 내가 막 진짜 비난을 다른 사람한테 쏟아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거나 화나는 부분이 나타나면 막 화를 쏟아내거나 그렇게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왔다 갔다 그 부분에 의해서 나는 압도된 채로 내가 주체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분이 뭐라는 거를 알고 그걸 인식하는 게 필요할 텐데 IFS 치료 작업에서 치료자로서 이 카드를 활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는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담자가 어떤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내가 감지가 되면 그걸 부분 감지기를 세운다. 레이더처럼 부분을 알아차리는 감지기를 세운다라고 하거든요. 파트 디텍터. 그래서 내담자가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 그걸 부분의 용어로 정리를 해서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안 해본 말씀은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당하다고 느껴져도 참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참을 인자 카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참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반면에 지금 제가 용의 카드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격렬하게 막 불길이 치솟아 오는 것처럼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부분은 아,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래도 집을 잘 슈퍼맨처럼 끌어가야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이면에는 정말 허전하고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슬프고 외롭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내담자의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카드 자체는 내담자가 자신의 부분을 이거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고 자신의 부분과 연결되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카드에서 촉발되는 자신의 부분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자신의 부분 하나를 정한 다음 카드에서 골라서 그 카드에서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나 그림에서 트리거 되는 거나 그런 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드 자체는 내면 작업에서 저 자신의 내면 작업이나 또는 내담자들과의 내면 작업에서 제가 목격하고 작업했던 부분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82장인데요. 카드 중에 어떤 거는 셀프거든요. 그래서 셀프의 이미지도 제가 나름대로 이거는 셀프 이미지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또 제가 몸으로 느끼거나 경험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 거이고요. 내담자의 보고를 통해서도 뭐 한 것들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셀프에 대한 카드가 몇 장 있고 거의 한 뭐 몇 장 정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한 카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셀프냐 부분이냐라는 걸 나누기보다는 이 카드에서 촉발되어져서 올라오는 내담자의 부분이 뭔지라는 거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 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제가 작업을 할 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고 피가 흐르는 장면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이거 제가 봤던 장면이에요. 제 내면 작업에서.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고 피가 흐르는 엄마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엄마가 제가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하나에는 장애가 있고 2명은 비장애인인데 그 이혼하고 난 후에 비장애 아이들이 전 남편을 따라가고 난 후에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생각하면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피가 흐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슴에 구멍이 뚫려서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엄마 부분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걸 형상화한 그림인데 이 구멍이 뚫린 걸 다른 뭔가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제가 작업했을 때 저의 부분은 뭔가로 채우는 게 예를 들자면 감독 모임도 있고요. IFS 치료도 있고요. 내담자도 있고요. 트레이닝 이수증도 있고요. 자격증도 있고요. 남편과의 사랑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갖가지 걸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제가 지금 형상화했단 말이에요. 막 안개처럼 이런 헛개비 같은 그런 잡히지 않는 사람을 껴안고 있고 나는 가슴에서 구멍이 풀려서 피가 흐르고 있는 카드예요. 제가 굉장히 강력한 카드인데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게 트리거가 된다라고 해요. 자, 이걸 보면서 내 마음에 뭐가 나타나나 두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슬픔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답답함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노가 나타나면 분노를 느끼는 부분, 슬픔을 느끼면 슬픔을 느끼는 부분, 또는 어떤 부분이든 이 카드에서 촉발된 부분을 내 안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손성희님, 이 카드를 보시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피가 너무 빨갛고 구멍이 뻥 뚫린 게 뭔가 시꺼먼 게 너무 무섭게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의 카드의 그 부분이 특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그 무서움에 대한 걸 더 탐색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더 꼭 찾아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란다. 지금 내담자가 이런 카드를 뽑았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카드에 귀신 카드를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귀신 카드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려움을 나타내는 카드가 지금 이 귀신 카드 78번이시라는 거죠. 이 카드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오시나요? 마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군요.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그 부분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걸 탐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소개를 하거나 카드 활용 워크숍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이 있으실까요? 얘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새로운 질문 말고 오늘 얘기 나눴던
시스템에 대한 거나 또는 카드 활용에 대한 잠깐의 소개나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시나 소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카드를 활용할 때 제가 지금 네, 아직 그 워크샵을 보지는 않아서 네, 예, 어떤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카드를 펼쳐 놓으시고 거기서 찾게끔 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제가 온라인으로 다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펼쳐놓고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파트리앵기지로 정리를 할 때 제가 카드를 골라서 보여줘요. 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걸 앱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앱으로 만드는 걸 개발을 할 건데요. 그래서 카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앱으로 넘겨보면서 카드를 골라서 자기 작업을 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온라인으로도 내담자들이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펼쳐놓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유경 선생님, 아유, 이제 실명을 안 하기로 했는데, 자, 실명을 얘기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앞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실명을 그,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아까 외부 시스템 관련 말씀하시면서 대학생 관련 사례는 어머님이 거절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음, 대학생의 시스템만 내면 시스템만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한계를 갖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런 경우가 뭐 뭐 꼭 나누자고 하면 그런 게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저희들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외부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정도 이해하고 대면 시스템만 다루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저희 IFS 치료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기는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게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이게 생명에 지금 지장이 있는 정도라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둘 간의 시스템, 엄마와 지금 이 딸 간의 지금 시스템이 엉켜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개입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그런데 엄마 쪽을 제가 개입을 해서 엄마 쪽의 부분을 분리하고 엄마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네가 할 일은 돈 받고 아이 취급하는 게 네가 할 일인데 이제 이런 느낌이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상담 비용은 엄마가 내잖아요. 그게 저희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럴 예, 때가 정말 많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담자 이 대학생 안에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면 그런 뭔가 학대라면 학대 또 정서적으로 뭔가 그런 폭력적인 거라면 폭력적인 걸 텐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자신만의 시스템을 유지시켜온 자신만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다양한 부분들, 한 부분은 착한 딸이 되려고 하고, 한 부분은 그런데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뤄나가면서 내담자가 셀프 상태에서 엄마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착한 딸이 되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엄마한테 막 화냈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좋은 것은 이게 부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상담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와야지만 더 상담이 잘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같이 개입을 해서 같이 슬로우 다운하고 같이 통찰이 일어나고 같이 노력하면 제일 좋죠. 베스트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을 먼저 작업을 해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학생이 외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시스템을 유지시켜온 자신만의 그런 자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학생을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대학생이 정말 셀프에 기반해서 엄마에게 대화도 하고, 엄마에게 도움도 청하고, 엄마에게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그럴 때 엄마도 그 아이의 변화에 의해서 선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학생을 보면 정서적으로는 엄마한테 연결을 하지 않고 일로서 연결하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아프고 엄마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정서적으로 어떤 것도 공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 힘들 때 네가 공감을 해주기를 했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아이 자체도 자기가 셀프에서 기반해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닌 거죠. 조금 더 이해되셨을까요? 이 선생님? 예, 이해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저희가 외부 시스템을 모를 때에도 그런 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있거든요. 저희가 외부 시스템이 아닌 IFS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셀프에 접근을 해서 셀프를 강화시키고, 그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외부 시스템을 저희가 알게 되었을 때 상담자가 또 그거에 대해서 거부당했을 때 하는 거는 알기 전이나 모를 때나 동일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예,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어떤 부분이 있고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대학생이 어떤 부분이 트리거가 되고 그게 다시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확정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달라진 점이라고 상담자의 어떤 관점이 내면 시스템에서 외부 연관되는 시스템까지 확정해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면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그 엄마가 셀프 상태가 아니고 자신의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이 대학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거에서 자신의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지금 그 대학생에게 양극화된 두 부분이 이랬다 저랬다가 나타나는 걸 정확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외부 시스템을 보지 못한다면 내담자가 마음 안에서 그런 역동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인지라는 걸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또 외부적으로 외부의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제가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분명히 열심히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과 화나는 부분이 나타난 것과 이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에 의해서 엄마가 반응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시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다음에 또 얘기를 더 나눠보죠,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좋기는 엄마가, 그렇군요. 아이에게 제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제 안에 부분 이런 게 있고,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내면 체크도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잠깐, 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또 관찰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나의 부분도 함께하고 있었던 부분에게도 주의를 돌려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의도로 내 안에 나타나 있는지 그 의도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 의도가 이 부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도와주려는 것이 이해가 되신다면, 아, 너가 그런 의도로 나한테 나타나서 지금 이 보이스룸을 참가하게 했구나. 보이스룸을 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고 좀 전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의도가 알아차려지지 않거나 어떤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단지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부분을 더 잘 알게 될 거다.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언제든지 올 거다. 라는 것도 마음 안에 떠올려 봅니다. 잠시 그렇게 내 부분을 알아차리고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연민과 호기심을 가진 참나의 상태로 머물러 봅니다. 아마 이렇게 참나의 상태로 항상 24시간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잠시라도 내 자신으로 이렇게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날 부분들에게도 내가 이 눈을 뜨고 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 내가 너희들을 환영하고 호기심을 갖고 조금 더 들어보고 알아볼 거라고 그 이야기도 전해봅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이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들. 중구난방 얘기해서 뭐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얘기 나눠봐요,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